감성 마케팅을 시작했어요. 나경원이 죽어라! 법을 통과하기 위해 이 달다TV 네가 갖고 있었구나. 책임이 필 수도 있겠다. 다운 바닥에서 피를 토하고 배경과 순서를 여러분의 알 권리라는 공익성을 위해 감성을 완전히 배제한 채 시점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올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9세 김민식 군이 동생 민호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과속하는 SUV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민식이 어머니와 2살 동생은 사고 장면을 목격했고 차가운 바닥에서 피를 토하고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숨이 끊어지는 모습을 봤대요. 그리고 손조차 못 썼답니다. 엄마가 있었다는 얘기죠. 엄마가 있었던 건 엄마 역시 민식이 사망 사고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자녀를 보호하고 감독하는 것이 부모님 역할 아닙니까? 그리고 9월 11일이면 여름인데 아스팔트 바닥이 차갑대요. 뭔가 감성을 조금 투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선 10월 1일 청와대 게시판에 민식이 아버지가 민식이처럼 억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해 의무적인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가중처벌 조항을 넣은 법을 입법해달라며 거짓 사실까지 곁들여 감정에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하다는데 문제가 있죠. 갑자기 뛰어들었고 보호자가 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 보호자는 죄가 없나? 자녀 보호의 의무, 보호자 역시 그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자식을 잃은 큰 충격에 책임 회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단 10일 만인 10월 11일 민식이법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개정안을 민주당 강훈식과 한국당 이명수가 발의를 합니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 말이 참 많죠. 각종 도로교통법 위반한 저분이 이 법을 발의했답니다. 당시 기사 여러 곳에서 빵빵 터트리며 국민들을 상대로 감성 마케팅을 시작했어요. 지금껏 대한민국이 우리의 애로를 해결해주기 위해 온 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대응하며 열심히 일했던 적이 있었던가요? 이때부터는 의심을 품었어요. 그로부터 10일이 채 못된 10월 20일 민족의 영조자 문재인 장군님께서 방안을 검토해 시행하시라며 하명하시었다. 북한스러운 기사를 발행하며 논란을 키웁니다. 그리고서 또다시 한 달 만에 문재인이 쇼통답게 국민에게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라는 방송을 통해서 민식이 부모를 동원해 눈물쇼를 연출하죠. 민식이 부모님들 민식이 사진 들고 나와서 엉엉 웁니다. 처음부터 이 사건에 의심을 품고 들여본 사람들은 알았을 거예요. 당시 전국과 연계시키면 답이 딱 나오거든요. 당시에 뭐가 있었나? 현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조국을 앞세워 법무부 장관을 안추고서 공수처랑 선거법을 강행하여 권력 독점을 위한 선거법을 마련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자한당은 그를 막기 위해서 대치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급기야 11월 29일 자한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자 범죄수사처인 공수처와 선거법 무산을 위한 필리버스터를 시작합니다. 이에 질세라 당일인 29일 민식이 어머님 감성 마케팅 시작하시죠. 시점이 절묘합니다. 민식이는 협상의 조건이 아니다. 억울한 우리 아이들을 2번 죽였다. 사람으로서 할 짓이냐? 나만의 정치 자한당 나경원이 죽어라! 민주당은 물론 온 언론이 자한당을 원망하며 그들의 오열쇼를 대대적으로 방영하며 마치 자한당의 탓인 양 얼음몰이를 도왔어요. 그런데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다면 민식이법 등을 먼저 통과시키자고 필리버스터 전에 앞서 제안했던 것은 자한당 측이고 땡깐 것은 민주당 소속 문희상 국회의장이죠. 파렴치한 건 어느 진영입니까? 이에 나경원이 12월 2일 발빠르게 기자회견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필리버스터 대상과 민식이법은 무관하다. 우린 하사했으니 민주당이 생각했어요. 저 새끼들이 진짜 나쁜 새끼들이에요. 억울해요. 네, 억울해 보입니다. 내가 자한당 편을 드는 날이 올 줄은 몰랐어. 그런 가운데 자신들 권력을 이용한 빅마우스로 문재인이가 씨부리죠.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에 대한 정치적 흥정은 나쁜 일이에요. 자한당 저 새끼들 나빠요. 이렇게 숨가쁘게 돌아가던 와중 12월 1일 민식이 가해자의 판결문이 드러나며 근처 차량들의 불법 CCTV들을 통해 가해 차량이 합법적인 30km 이하인 21.3km로 서행했던 것이 드러나고 아이가 사각지대에서 돌발적으로 뛰쳐나오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민식이 부모와 온 언론에 눈물 발린 불법 과속으로 죄 없는 아이가 죽었다 라는 대전제가 거짓으로 밝혀집니다. 그러나 당시 감성 양념이 깊게 배인 민심은 궁극기는 이미 멀었고 들지 않았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화들짝 놀라며 발빠르게 발을 빼기 위해 민식이법을 통과시켜줍니다. 마치 감성 양념 범벅에 우수한 백성들의 통곡이 하늘에 이르러 비로소 12월 11일 마침내 아크로폴리스의 신관들의 입을 빌어 영도자 문재인 장군님께서 민식이법을 허시었다. 마치 자신들의 오력으로 방해하는 자한당을 누르고 정의로운 법안이 통과되었다 하고 여기까지가 민식이법 통과까지의 진행 상황이죠. 그럼 여기서 이해를 돕는 영화 한 편 보고 갑시다. 민주당 너네 그러면 안 됐어.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씨발 새끼. 영화로 보니까 내용 단박에 정리되죠. 이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권력을 이용한 이슈몰이이자 타 세력에 대한 공격이다. 우리는 언제나처럼 속았고 이용당했음을 뒤늦게 알아채고 이제서야 성토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현상에 대한 단면만 봐서는 절대 본질을 알 수 없습니다. 단면만 보는 이들은 그저 들러리일 뿐이고 감정과 시간을 소모해가며 비참하게 남의 이익을 위해 이용당할 뿐입니다. 이를 지배층에서 뭐라 불렀었죠? 개돼지 레밍이라 불렀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일부분적으로 매우 동감해요. 매번 똑같
똑같이 속고 똑같이 당하면서도 또 속고 또 당해줍니다. 대한민국 해방 이후 단 한 번도 변함없이 그래왔잖아. 우리는 식민신민이 아니라 해방민족 아닙니까? 왜 어리석은 짓을 매번 반복하며 권력의 의도대로 움직이며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들을 이롭게 합니까? 개대민, 식민 피지배, 2등 식민, 노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제발 정신 해방합시다. 그러려면 옳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최우선적으로는 다각적인 시선으로 봐야 본질을 볼 수 있고 본질을 알아야만 옳은 판단과 옳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건은 그저 아이 잃은 부모의 이기와 무분별한 억지로 벌어진 해프닝이 아니라 본질은 현 집권여당과 그 세력이 자신들의 권력 집권을 위해 국민을 상대로 여론전을 벌인 대국민 우롱이고 대국민 사기극이다. 더더욱 파렴치한 건 대한민국 정권이 국가와 미래인 어린 아이들의 죽음이라는 비극과 그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따뜻한 측은지심을 이용했다는 것. 그것이 본질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어느새 흑막은 빠지고 가장 비난받아야 될 대상은 흑막으로부터 이용당한 또 다른 국민인 민식이 어머니인 것처럼 되어 있죠. 전 설마 자식 잃은 부모가 특정 정당을 이롭게 하고 우리를 엿먹이기 위해 갓 세상 떠난 자식 이름팔이 했다고 생각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민식이 어머님의 정치 성향과 문파 출신이죠. 과거 미인대회 탈락 경력을 조롱하고 비난 중이에요. 제발 사건과 관계없는 정치 성향이나 과거 미인대회 탈락 경력 등을 들먹이며 조롱하는 그런 수준 낮은 짓은 하지 맙시다. 온 민심이 분노의 대상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이성과 멀어진 감성적인 반응이며 전혀 건설적이지 않은 방향이다. 또다시 처음 청원문에 열광하고 공감 응원했던 등신짓과 똑같은 짓이라고. 우리가 요구해야 될 대상과 적을 잘 분간하고 우리에게 이익이 되려면 누구를 공격해야 하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자식 잃은 부모가 잘못한 건 지정신 아닌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소중하게 키워둔 지새끼 잃고서 정신이 온전하겠습니까? 저는 비꼬고 조롱하는 거 아니에요. 공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안 들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 피하식별이 안 되는 거고 피하식별이 안 되니 보기 좋게 민주당의 목적에 따른 연출에 놀아놨고 결국 다 우리가 붕산처럼 정신 온전치 않은 상태의 부부에게 속아서 청원 독려해주고 동의해서 스스로 우리 발등 찍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 부모도 정치 권력에게 이용당한 피해자예요. 정작 민식이는 해당도 되지 않는 법안을 자기 자식 죽인 운전자가 큰 잘못은 하지 않았지만 내 새끼 죽였으니 더 큰 벌을 받게 해주겠다. 결과적으로 그런 의도 아닙니까? 여러분도 나도 우리 가족도 우리 지인도 가해자 아닌 가해자 만들어서 징역 보내고 때문에 우리 죄 없는 자녀들은 고아 아닌 고아 만들고 이게 가정 파괴 아닙니까? 만약 사고자가 헌정 종사자라면 혹은 공무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과 악이 아닌 가해자도 한 가정의 가장일 수 있고 한 가정의 남편이자 자녀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이기적인 행태로 민폐를 끼친 행위를 꼬집어서 세간에서 맘충이라 혐오하고 비하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생각 없이 마냥 좋은 법인 줄 알고 감성 팔아서 우리에게 피해를 끼친 법을 만드는데 일조했으니 혐오스러울 수 있어요.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만 세상이 다 그럴 수 있나요? 그 부부가 이런 생각까지 할 온전한 정신 상태도 아니고 정말 그 정도까지 원해서 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연대 책임이라 처음부터 진상을 알고 반대한 이들은 민식이 부모 외에 감성에 매몰돼 동조한 이들까지 싹 다 혐오스러울 수 있어요. 죄 지은 거 맞고 욕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말하지만 민주주의는 연대 책임인걸. 저 부모들 욕한다고 우리에게 피해가 예상되는 민식이 법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 또다시 세월호화라는 말이 도는데 이건 솔직하게 기분이 좀 더럽네요. 하지만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용해 처먹었다는 혐오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으니 솔직히 말하자면 나 역시 100%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혐오의 대상은 사고로 마음을 다친 유족이 아니라 우리를 기망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한 세력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식이법은 몽골 개파인 민주당이자 현 집권 여당이 공수처와 연동형 선거제 등의 악법을 통과하기 위해 민식이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만들어낸 불특정 다수 국민을 중범죄자 만드는 대국민 기망 악법입니다. 즉 이름만 그럴듯한 공수처법과 연동형 선거제를 통해 자신들의 세력, 즉 몽골의 권력 독점을 하고자 했으나 자한당이 저지를 하고 급기야 필리버스터까지 동원해 하와를 걸고 막으니 그것을 와해시킬 용도로 다급히 기획한 언론 플레이가 바로 민식이법이다. 민식이법은 자한당의 필리버스터와 무관함에도 민주당의 꼭두각시로 분한 민식이 어머님이 나경원을 보고 원망을 쏟아내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절망 심파극까지 너무도 절묘했다. 우리는 그 연출들을 무수하게 봐왔지 않나요? 역대 집권 여당의 의도에 딱 맞춰서 그림 만들어주는 수많은 언론들, M빙산, K빙산, S빙산, 조트빙산, T빙산 등등 각종 공종파들, 그리고 문재인의 국민과의 대화, 국민기망 사기쇼. 쟤들이 언제부터 우리 민생에 신경을 썼다고. 담궈줄 때가 가장 위험한 법입니다. 쟤들이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는 척하며 과하게 호들갑 떨 땐 다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의심해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가장 득을 볼 세력이 누군지 알아야 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랬습니까? 피하식별. 판단을 못하니 피하식별이 안 되고 자신의 아들 이름을 박아놓고 다른 아이들에게 안전한 삶을 준다는 명예라도 주고자 했으나 결국엔 자기 아들 이름 민식을 새겨넣은 법이 명예는커녕 세간에 의해 원망과 비토, 조롱, 똥칠하게 만든 비극이자 인간보다. 다시 강조합니다. 안타깝게도 민주주의는 연대 책임이에요. 그 책임에는 좌파, 우파, 지역, 연령, 성별이 없어요. 이번 민식이 악법 사건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될 사건입니다. 감성에 매몰된 대중의 비이성적 판단이
어떤 피해로 돌아오는지 느낀 바가 있었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실을 꿰뚫어보는 시각을 키워 옳은 판단력을 키워야 권력의 거짓에 속지 않고 옳은 대상에게 옳게 요구하고 무조리를 질책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월호에 관해선 언젠가 말할 날이 오겠지만 피 갔던 아이들 300여 명이 살 수 있었음에도 국가가 주도하여 구조를 막고 죽게 만든 세월호 학살 사건을 어찌 교통사고에 비교를 하나? 내가 명확히 말할 수 있는 입장의 사람인데 그건 단순 사고가 아닙니다. 이미 밝혀진 건 빙산의 일각이며 앞으로 더 밝혀져야 할 사건입니다. 이 세월호 학살의 진실을 은폐한 박근혜 정권이나 세월호 학살의 진실을 밝히지 않는 문재인 정권이나 무엇가 다르단 말입니까? 좌우는 허상입니다. 하는 짓이 똑같은데 왜 우리끼리 좌우, 보수, 진보 나눠서 싸우고 있습니까? 저그들은 저그 권력을 위해 무슨 짓이든 하는 놈들이고 그 권력 독점을 위해 싸우는 것이 당연한데 왜 우리는 걔네들 정치인, 특정 정당이 우리 편이라 생각을 하고 줄 서서 우리끼리 진영을 갈라 쟤들의 진영을 위해서 싸워야 합니까? 쟤들은 좌고 우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우리를 속일 뿐이고 이용하는 세력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민식이 부모의 거짓말이 여론전의 무기가 되어 우리에게 끼친 폐악은 욕처먹어도 싸지만 제정신이 아닐 사람들 욕한다고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는 건 아니에요. 진영 논리를 떠나 우리가 요구하고 분노해야 될 대상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신 상태가 어떻든 이 나라의 국민인 민식이 부모들의 상처를 이용해 처먹고 파렴치하게도 그들의 비극을 스토리텔링하여 우리를 속여서 잠재적인 중범죄자로 만드는 법안을 기획하고 통과시킨 게 누굽니까? 바로 문재인 정권 놈들이다. 그 악법안을 다시 되돌릴 힘과 권한을 가장 많이 지닌 게 누굽니까? 바로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여러분이 명확히 판단하고 분노하고 요구해야 될 대상에 요구를 해야 이 악법을 다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명확히 판단하고 분노하고 요구해야 우리 삶이 윤택해집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 올렸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다? 피하 식별. 여러분, 피하 식별을 못하면 어떻게 된다? 후회하지 않을까. 피하 식별합시다.